안녕하십니까. 전자기사 실기를 또 산업기사 실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처음 강의가 진행되는 거니까 먼저 출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실기시험을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기사하고 산업기사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출제 기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는 채점 기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사인 경우는 우리가 1과제하고 2과제, 3과제 이렇게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과제 하고 2과제, 3과제 이렇게 있는데요. 1과제인 경우는 회로 스케치예요. 회로 스케치. 이 회로 스케치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쓰는데 먼저 우리가 오아캐드를 이용해서 씁니다. 기본적으로 알렉으로 오아캐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16.6 버전이에요. 그래서 알렉으로 이 오아캐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여기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지면상에서 패턴을 보고 우리가 근데 이 패턴은 보통 우리가 탑면이나 또는 바텀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탑면 자체에 되어 있는 것을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바텀면 자체에 작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툴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1시간 정도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패턴을 보고 어떻게 된다? 또 패턴과 기호나 부품에 대한 기호 및 심볼 이 패턴과 기호 심볼을 이용해서 회로화하는 거예요. 회로도 구성하는 거죠. 또는 설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 오아캐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1과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과제가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은 제 2과제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2과제는
이 과제. 이 과제는 우리가 PCB 작업입니다. PCB 우리가 압축 작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도면을 스키매틱 한 걸 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롭게 주어지는 회로도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로를 스키매틱 한다는 거죠. 우리가 회로를. 이것을 마찬가지로 오아캐드 툴을 이용해서 스키매틱을 합니다. 이 스키매틱 한 것을 이용해서, 물론 이 스키매틱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캐드상에 설정하는 값들이 존재하겠죠. 이 방법을 통해서 스키매틱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스키매틱이 되었다고 하면은 얘를 크레이트 넷리스트로 우리가 넘기면 되겠죠. 응? 크레이트 넷리스트 넘기면은 이게 어떻게 넘어가냐, 환경이, 즉 도면을 구성하고 있는, 즉 캡처해서 스키매틱을 그리는 거거든요. 도면을 그리는 거지. 이것을 다 작성이 끝나고 나면은 크레이트 넷리스트로 넘기면 PCB 에디터의 환경으로 넘어갑니다. 이 환경이 변경이 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CB 여기서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회로를 설계하고, 설계된 회로를 여기서 다시 DRC 체크, 디자인 룰 체크를 하고, 디자인 룰 체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은 이 기호나 심볼로 구성된 스키매틱 도면을 PCB 에디터로 넘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되냐, 퍼프렌트 값을 입력했을 때 실제의 PCB 퍼프렌트 값이 스키매틱 도면하고 일치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게 입력이 된 상태에서 크레이트 넷리스트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PCB 에디터로 환경이 넘어오도록 되어져 있죠. 그런데 보통 수검자들이 여기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PCB 에디터로 환경으로 변환되지 않고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과제 끝나고 2과제에서 수행을 못함으로 실격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능을 습득하고 그 이후에 기술적인 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만이 이 과정을 쉽게 넘길 수가 있는데, 방법은 우리가 든다. 이러한 큰 틀에서 절차적으로 넘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PCB 환경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PCB 아트웍을 하기 위해서, PCB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셋업을 잡아야 됩니다. 이 셋업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디자인 파라미터 설정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 또 환경 설정을 잡는다든가, 또는 우리가 에디트에서 편집해서 또 넘기는 경우도 있고, 큰 틀에서는 이 셋업을 정확하게 설정을 한 이후에 여기서 조건대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과제에도 시험에서는 조건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조건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는 셋업을 잡을 때 또 아웃라인을 잡기도 하고 기판 사이즈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종류들이 이 툴에서 다 제공되기 때문에 큰 틀은 이 두 가지의 수행, 기업과 니은의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PCB 아트웍이 끝난 다음에 요구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커버 파일이죠, 커버. 응? 이 커버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커버 파일이다.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이 커버 파일은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실크, 스크린, 탑을 만들어야 되고, 솔더, 마스크, 탑을 만들어야 되고, 솔더, 마스크, 바텀을 만들어야 되고, 또는 드릴, 차트에 대한 것을 만들어야 되고, 또는 탑과 바텀, 이렇게 보통 6가지 파일들을 생성시켜서 제출하면 우리가 이 과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간 안배는 1시간 30분의 안배가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 시간, 그러면 2시간 30분 안에 우리가 2과제까지 끝내는 거죠. 1과제 끝내야 2과제로 넘어가고 2과제 끝내야 3과제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 캡처에서 스키매틱, 캡처 툴에서 오아키드 툴에서 캡처를 실행시켜서 스키매틱이 끝난 다음에 PCB 에디트로 넘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회로적인 감각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시험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거죠. 또 일과제 같은 경우는 회로 스케치를 구현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얘를 주어지는 USB에 저장해서 이걸 어떻게 한다? 다 완료가 되면은 프린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1시간에 끝나고 이 과정은 1시간 30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복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연습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것을 쉽게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진행해낼 3과제가 또 있죠. 3과제가.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사에서 또 우리가 3과제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3과제는 회로 조립 및 측정입니다. 그래서 측정은 우리가 브레드보드판에다가 회로를 조립하고 조립된 회로를
측정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죠. 이때 측정 장비는 보통 스코프와 DC 파워 서플라이 요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랬을 때 얘는 브레드 보드판에다 보드판에다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브레드 보드판에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브레드 보드판은 1000올 정도. 그러면 이 1000올 나오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니까 블록을 한 3개의 블록 정도. 3개의 블록이 존재하는 거면은 여러분들은 회로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회로들은 우리가 이 앞전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든다면은 뭐 DA 뭐 컨버터라든가 또는 우리가 뭐 AML로도 전자에서 출제가 또 된 경우들이 있고요. 또 그 이외에 뭐 DA 뭐 PWM 뭐 등등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애들이 IC는 5개에서 8개 범주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회로들을 도면을 보고 보드판에다가 조립을 하고 조립된 걸 가지고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장비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 회로 분석을 정확하게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회로들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또 출력 값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회로 동작에 대한 등가도 또 측정했을 때 답안 작성법 이런 내용들이 다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3과제도 나머지 된다? 3시간 30분 오버타임이 있으니까요. 정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3시간 안에는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 전자기사는 6시간 안에 1과제, 2과제, 3과제가 이렇게 분할되어서 진행되는데 여기서 어떤다? 1과제가 패스돼야 그 다음 2과제 또 패스하고 그 다음에 3과제로 넘어오지 1과제가 시간 내에 완료가 안 되면은 나머지는 실적 처리돼서 우리가 1, 2과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된다? 항상 숙련도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많은 연습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죠. 1, 2과제는 알레고레 오아캐드 2를 이용하고 3과제는 우리가 브레드보드판에 주어진 지면을 보고 회로를 조립해서 측정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습이 된다면 100% 합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기사는 또 어떻게 되는지
산업기사는 우리가 1과제와 2과제로 나눠집니다. 이 1과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회로 스케치예요. 앞에서 기사와 동일하게 오아캐드, 알레그로 오아캐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패턴을 보고 회로도로 기호나 심볼을 이용해서 회로도로 그리는 작업. 근데 캐드상에서 똑같이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됩니까? 1과제는 회로 스케치예요. 그러면 이 회로 스케치가 마찬가지로 얘도 돼요. 1시간 내용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회로 스케치를 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또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되는 회로들을 우리가 툴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여기서도 뭐 우리가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회로 스케치도 뭐 거기 들어가는 R이라든가 L이라든가 C라든가 D라든가 또는 트랜지스터 또는 FET 또는 IC들 이런 내용의 우리가 부품을 이용해서 회로가 주어지고 얘도 또는 뭐 2레이어 또는 1레이어 그래서 우리가 1, 2 레이어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1계층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경우가 있고 2계층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문제가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들도 오아캐드 툴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시스테매틱 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캡처 시스테매틱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회로를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기호 및 심볼 또 주어진 패턴을 활용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로를 그리는 거죠. 우리가 회로들을 설계한다. 디자인하는 거죠. 회로 그린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다? 또 오아캐드 툴을 이용한다. 말 그대로 어떻게 한다? 오아캐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USB에 저장된 것을 프린트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1과제에서 진행된다면은 이것도 많은 반복을 통해서 하면은 아주 쉽게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회로를 조립하는 게 남아있죠. 자, 그럼 회로를 조립할 때, 두 번째는 2과제. 여기에 2시간 반에 오버타임 하면서 우리가 3시간. 총 4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애들도 우리가 보면은 먼저 돼요. 요구 사항에 따른 회로 조립 및
측정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로를 어디에다 보드판 납땜 조립해요. 보드판이라네. PCB 기판이죠? 기판. PCB에 어떻게 PCB에 조립한다는 거. 조립할 때는 우리가 먼저 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조립을 할 때 먼저 회로를 보고 패턴도를 회로도를 보고 패턴도 작성. 이 패턴도 작성은 우리가 뭐 초보자들인 경우는 패턴도를 작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숙련이 된 사람들인 경우는 직접 보고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숙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는 직접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로도만 보고 만들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패턴도를 그려서 한번 보고 그렇게 동일하게 패턴도를 보고 그대로 우리가 회로를 납땜 조립하고 그게 익숙해지면은 패턴도 없이 하는 것이 목적이죠, 사실. 그래서 패턴 작성 후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요? 회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PCB는 이 기판은 보통 주어지는 게 우리가 사이즈가 28, 6기로 구성된 우리가 기판을 이용해서 회로를 조립하게 되겠습니다. 조립된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 그럴 때 측정은 우리가 뭐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코프 또는 우리가 DC 파워 서플라이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안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면은 반드시 또한 이것도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출제했던 내용들을 뭐 보면은 예를 들어보면은 뭐 애더비도 있고 그러니까 가산기 여기도 마찬가지 DA 컨버터도 있고 뭐 전자기사에 뭐 이거 위에도 뭐 변환회로 오피암프 이용한 변환회로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종류는 다양하죠. 이런 것들도 되게 뭐 소자 IC 우리가 4개에서 보통 6개까지 사용해서 회로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만 이해를 하고 또 학습에 그대로 따라온다면은 반드시 이것도 숙달이 되고 그 숙달되었을 때 시험장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또 강의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을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면은 또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질문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들이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물 뭐 기사 같은 경우야 일반적으로 브레드 보드판 이제 필요하겠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근데 보드판 위에도 이제 뭐 공구들은 다 필요하니까 여기에 일반적으로 내대선 요것은 보통 우리가 0.8 정도, 88 정도 보드판에다 쓸 수 있는 내대선이죠. 일명 점박이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니퍼 100mm짜리 또 때로는 보드판 쓸 때 롱루즈 우리가 100mm짜리 또 여기에 십자나 일자 드라이버 필요하지. 그리고 기타 회로 설명시 필요한 부품. 이 부품들은 그때그때 시험 때마다 회로는 변경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원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은 우리가 안내를 해줄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또 여기서는 기사들은 이렇게 필요한다면 산업기사는 요건 이제 기사 산업기사는 어떻게 돼요? 요거죠, 요거. 근데 여기에 또 뭐가 합니까? 납땜용 지지선이 필요한 거예요. 산업기사는. 산업기사는 기사는 전체 필요한 산업기사는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납하고 인두는 보통 뭐 30W짜리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납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대 뒷판 지지대가 서포트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두 받침대 이렇게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납땜을 할 때 필요한 니디선이 여기서 여기는 0.88 붉은 거잖아요. 여기서는 삼색 이게 삼색이거든요. 삼색 니디선인데 이게 0.38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도 여기서 추가된다는 것이죠. 요건 두 가지는 기사 전용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산업기사는 공통적으로 같이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물 및 공구까지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들이 충분히 우리가 활용이 되면은 아주 뭐 쉽게 여러분들이 회로를 조립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특성들을 여러분들하고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진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우리가 진행하는 강의 진도를 표현해 주면요. 세 번째,
1주차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가 프로그램, 이거 이제 뭐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에 대한 거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다 설치가 되었다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이 이 프로그램이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분들 미리 이런 설치를 해갖고 와야 돼요. 응? 이게 16.6 버전, 라이트 버전입니다. 이걸 미리 설치를 해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학원에 와서 또 설치하는 시간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설치 준비를 해갖고 오면은 또 정 안 되면 뭐 와서 설치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 되게 어떻게 이제 툴 사용 방법이죠. 오퍼레이션에 대한 거. 설명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스키매틱을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스키매틱을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하기 위해서 PCB 설계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제 1과제. 1과제는 요 스키매틱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사도 있고 산업기사도 있으니까 우리가 PCB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또 스키매틱이 구성되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너무도 쉽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우리가 또 제 2과제, 2과제하고 기사는 2과제하고 3과제가 되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산업기사는 2과제가 되는 거. 이건 산업이 되고, 이건 조립이 되고, 기사에서 2, 3과제가 어떻게 돼요? 기사에 해당하는 거 되겠죠. 그러면 기사는 PCB하고 회로 조립하고, 산업기사는 스키매틱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로 조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못하니까. 그게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큰 틀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3주차에 가면은 이 회로 스케치는 우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제를 이제 레포트를 제공해주면은 레포트 첫 번째는 1, 2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3, 4를 제공해주면 이 레포트를 또 스키매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다시 스키매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이 되고 또 산업기사는 이 방법이죠. 기사도 이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사는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과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PCB 아트웍을 해야 되죠.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마지막이 연속이니까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커버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커버 파일을. 자,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구현이 돼야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로 조립하는 거 잡 1번, 2번 만들어야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모드판 조립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립 및 측정.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어떻게 돼요? 회로 조립 납땜이잖아요. 이건 측정. 얘는 기사. 얘들은 산업.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시험에 가까워지면은 조금 회로를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숙련된 것을 쉽게 접근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보통 6주, 7주 차에 우리가 종강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7주 차 우리가 끝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과 기능과 기술을 습득해서 반드시 요구사항에 맞는 결과치를 우리가 뽑아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 날 때 언제든지 나와서 학원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요. 질문이 없으면 우리가 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큰 틀에 대한 전자기사와 산업기사에 대한 우리가 시험에 대한 규정과 앞으로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